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은 아름다움을 향한 꿈을 실현해주는 비유웰리스 클리닉의 크리스티나 킴 원장과 함께 페이스 리프팅과 피부 미백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피부도 건조하고 이 탄력도 잃는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이 겨울철이 되면은 공기가 아무래도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 리프팅과 피부 미백에 관한 정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페이스 리프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페이스 리프팅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당긴다고 하잖아요. 주름을 네, 이렇게 당기는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현재 가능한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페이스 리프팅 하면은 이제 수술로 이렇게 그 피부를 절개하고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 외에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얼굴을 이렇게 리프팅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뭐 보톡스니 필러니 단지 그게 그 주름만을 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디에 어떻게 주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그 리프팅 이펙트가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쉽게는 그 보통 그 리퀴드 페이스 리프트라고 보통 말하죠. 왜냐하면 이게 주사를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를 써서 하는 제일 간단하고 이용하기 쉬운 방법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그 어떤 에너지를 써서 하는 거, 그러니까 IPL 같은 레이저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그 필러 대신에 그 패스 트랜스퍼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게 작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거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흔히 그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 실 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실이요? 네, 실은 사용하는데 그 실은 그 우리 그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서전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철가는 그 상처를 꼬맬 때 이렇게 쓰는 수처 머티리얼을 보통 그것과 같은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그것을 이렇게 얼굴에다 넣어서 당기게 되면은 그 실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혼자 흡수가 돼버리죠, 몸에서. 아, 몸 안에서 그냥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특별히 그 실을 이렇게 나중에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었을 때, 그 실을 넣었을 때, 얼굴을 당겨줌과 동시에 우리 몸에서 많은 콜라겐하고 일라스틴을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가 아주 좋아요. 보통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실을 넣고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 작용도 한 1년 반 정도 지속돼요. 실 리프팅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실 리프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실이 어떻게 해서 근육을 그렇게 리프팅을 해주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실 리프팅을 할 때 우리가 그 실하면 보통 이렇게 그 얇은데 말이죠. 실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실은 특수한 실이죠. 이 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360도 그 실 돌아가는 그 표면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시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바늘로, 그러니까 실이 이미 장착되어 있는 그 바늘로 이렇게 그 얼굴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었다가 이제 바늘을 뗄 때 그 실이 있는 그 가시가 그 모든 그 소프트 티슈들을 조직들을 이렇게 당겨 올리는 느낌이 있죠. 한꺼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바늘은 제거하고 이제 실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진짜로 그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실 하나 정도로는 부족하고 보통 우리가 얼굴을 칠할 때는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스레드 정도는 한쪽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2개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세깅이나 이런 게 처진 게 많이 심한 경우에는 보통 한 4개 정도 넣죠. 한쪽에. 그렇군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군요. 각각의 장단점들도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톡스나 필러는 주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사약이 제대로 그 정확한 자리에 주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만일에 그게 잘못 주사가 되면은 부작용이 당연히 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트레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하는 것도 네. 저도 사실 많이 잘못된 경우를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을 찾아가서 하면은 사실은 안전한 방법이죠. 네.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라면은 어떤 경우 이렇게 스킨이 이렇게 약간 럼프라 그러죠. 이렇게 네. 만져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이분하지 않게 되는 뭉칠 경우가 수가 간혹 있군요.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것도 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 사실은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 테크놀로지가 자꾸 발달이 되니까, 네네. 과거에는 실 하나를 집어넣어서 실루엣이라 그래갖고 땡기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실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요새 나오는 그런 얼굴 리프팅 실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끊어질 염려도 없고 네. 또 우리 조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부작용도 없고 아주 안전하고 결과도 좋아요. 그렇군요. 한번 시술을 받게 되면은 또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는 보톡스나 그런 필러 같은 경우, 보톡스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네. 그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필러도 많이 그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하이루로닉 애시드 같은 거는 한 1년 정도 가고, 네. 또 어떤 거는 벨라필 같은 그런 건 한 5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5년씩이나 가요? 네. 네. 종류에 따라서 1년 가는 것도 있고, 길게는 5년 가는 것도 있고, 그런 필러가 있고, 또,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반 정도, 네. 지속이 되죠.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알아봤습니다만은 PRP 같은 경우도 페이스 리프팅에 쓰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리프팅이라기보다는 사실 PRP는 그 피부의 톤이나 텍스처, 그 다음에 그 미세 주름 같은 데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 그 자초로 인해서 리프팅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워낙에 PRP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니까요. 피부 네. 리프팅에도 혹시 쓰이지 않나라고 궁금증이 좀 들었었는데, 네. 네. 아니군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알아보고 싶은 게요. 많은 분들 화사한 피부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이 겨울에도 피부가 자꾸 칙칙해져서 좀 고민인데요. 피부 미백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백이나 피부 색소 이게 침착 때문에 화장해도 금방 색이 좀 어두워지고 울긋불긋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좀 특이하게 처방이 좀 있습니까? 그 피부 미용은 일단 피부 미백에 관해서는 말이죠. 네. 일단은 우리가 색소 침착이 이제 문제인데 그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원인도 다양할 수 있군요. 제일 이제 많은 게 그 햇빛에 노출됐을 때 네. 검버섯 같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몸에 어떤 그 호르몬의 체인지가 와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 프레클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 여드름이 많이 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상처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그 스킨 치료를 받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또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왜 색소가 침착이 되냐면은 그 멜라닌 색소가 네. 그 과다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치료가 중요하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하는 그 치료 방법도 물론 다르겠지만 네. 대부분의 그 치료 방법은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먼저 그 얼굴에 발라주는 거, 얼굴에다가 그 발라주는 그런 크림 같은 거를 쓰시곤 하는데 네. 되게 그 크림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미백 작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외에도 무슨 코직 애시드라든지 또 멘달릭 애시드라든지 에슬렉 애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피부 미백 크림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크림들을 사실 때 그 주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크림에는 그 레틴 A 같은 거나 네. 그 알파 하이드로시 애시드 같은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그 작용이 많이 인핸스가 되죠. 그래서 그 얼굴에다 일단은 그걸 발라보시고, 그 타피컬을 발라보시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특히 IPL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인핸스 퍼슬라이트인데, 그 레이저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그 피부 속에 있던 그 멜라닌에 깊숙이 그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 멜라닌 색소를 피부 바깥으로 끌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치료를 하고 나서 한 며칠 동안은 거의 일주일 동안은 그 원래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멜라닌 색소가 피부로 다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그게 점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상처가 난 그 자리가 그 크러스가 떨어져 나간다 그럴까요? 이렇게 딱지가 생긴 것처럼 해서 떨어져 나가고 한 2주 정도 되면은 아주 깨끗하게 피부가 변하죠. 피부가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치료보다도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 본인이 집에서 하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피부 관리도 하시는가 동시에 이제 햇빛 차단 치료를 그러니까는 꼭 바르셔야 되죠. 치료하는 크림을 그 수술 후에 꼭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뭐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이거 화학적인 어떤 용법으로도 얼마든지 피부가 환해질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제가 아까 그 아이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케미컬 필이라든지. 네. 그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마이크로더마브레이션 같은 거. 결국은 이런 프로시저들은 스킨에 피부에 그런 제일 외부막에 있는 그 익스폴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죽은 세포라든지 이런 그 더러운 막들을 걷어내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밑에서 새 살이 올라오면서 그 바깥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색소들을 거두어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어그레시브한 경우는 CO2 레이저 같이 레이저 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피부를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그 다운타임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몇 주씩 걸려서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마음의 준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하고 나서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정도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는 치료를 받으신 후에 케어가 아주 중요해요. 잘못하면은 그 치료하고 나신 다음에 만일에 햇빛에 갑자기 보호제가 없이 나갔다 그런 경우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피부 시술 한번 받고 나시면 한동안 좀 집에들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미백 시술 받으면은 어떤 장단점들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그 옵션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장단점들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IPL의 그 장단점은 그 다운타임이 좀 있다는 거죠. 하시고 나셔서 더 상태가 나빠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 다음날 직장을 가셨다든지 어떤 친구분들을 만나셨을 때 놀랄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얼굴이 검해졌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 다운타임이 있는 거를 감안하시면 되고 또 특히 그 햇빛 받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그 케미컬 필이나 마이크로더마브레이션 같은 것도 결국은 하고 나면은 이런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햇빛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 외에는 이런 것들은 아주 그런 어그레시브한 치료는 아니니까 대신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죠. 몇 단계에 걸쳐서. 그렇죠. 되게 보통 3번에서 6번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있고 특별히 큰 부작용 같은 거는 없어요. 본인이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되고 그 여자분들
갑자기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살을 좀 당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우습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좀 네. 절실하면 또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좀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각각의 가격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톡스는 치료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네네. 보통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 에버리지로 평균으로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 네. 그다음에 그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시린지로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하거든요. 한 네. 시린지가 보통 한 cc, 1cc 정도 되는데 되게 가격대가 한 550불에서 750불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그 IPL 같은 경우는 레이저 치료인데 얼굴을 전체 치료하느냐 아니면은 그 부분적으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한 170불에서 한 350불 정도로 돼 있고 왜냐면 IPL 이요? 클리닉마다 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다음에 스레드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불에서 한 2,500불 정도 네. 레인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정도인 거. 그다음에 그 케미컬 필 같은 거나 마이크로더마브레이션 같은 거는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가 돼요. 그렇군요. 아마 이런 가격들은 아무래도 좀 대체적인 가격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가격이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의 본인마다 가격대가. 각자의 그런 그 필요가 다 다르니까요. 네네네.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연락처 알려주시죠. 네, 저희 이름은 BU 웰니스 클리닉이고 위치는 흰셀에 있어요. 주소는 230 이스트 아그덴 애비뉴 흰셀에 있고 전화번호는요 630-891-3131이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오늘은 시카고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 피부를 위한 페이스 리프팅과 피부 미백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아름다움을 향한 꿈을 실현해주는 비오웰리스 클리닉의 크리스티나 킴 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티나 킴 원장님,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